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벌써 11월이 지금 중순에 다다랐습니다. 저번 주에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정말 추워져서 이제 겨울이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럴 때 정말 목 관리나 몸 관리를 잘 하셔야 감기 안 걸리고 겨울을 잘 날 수 있습니다. 정말 몸 건강히 저희 구독자분들 잘 지내시길 저는 바랍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미국의 부동산하고 리츠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내내 금리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동산 리츠 관련 주가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부동산 리츠 주가가 전체 업종 중에서 제일 강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11월 1일에 FOMC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그리고 뭐 긴축을 한다고 했지만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특히 주가가 지금 많이 강한 상황입니다. 리츠는 그때 이후로는 금리 내리면 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주가 빠지는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9월 말에 발간했던 10월 달 이글스나 그다음에 이제 10월 중순에 발표했던 리츠 리포트를 통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리츠의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조금 요약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이유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최근에 리츠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미국 리츠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탑다운 금리와 관련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점이고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세 개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탑다운과 관련된 금리 얘기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국의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저희 리츠 리포트에 들어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리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빠진다라고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죠. 이게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리츠는 결국은 배당금의 현재 가치이기도 하고 또는 그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결국 나타냅니다. 그럼 두 가지 다 금리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자산 가치를 놓고 보면 자산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대체법, 원가법, 뭐 비교법 여러 가지가 수익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영속적인 임대료 곱하기 11을 한 다음에 자산 가격으로 나눈 캡 레이트를 가지고 보통 이 자산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캡 레이트는 결국은 금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부동산의 임대료가 영속적으로 뭐 5%인데 금리가 1%일 때는 정말 5%가 매력적이지만 금리가 10%면 이거 5% 가고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라는 부분에서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캡 레이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금리가 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나는 배당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리츠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똑같은데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에서 받아온 거니까 순이익에 배당 가능 이익의 90%를 배당을 하면 미국도 법인세가 면제가 됩니다. 법인세가 꽤 크기 때문에 모든 리츠들은 다 그렇게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배당은 결국 미래 가치죠. 지금 받는 배당도 중요하지만 6개월 후에, 3개월 후에, 1년 후에 받는 배당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 받는 배당이니까 이 미래 받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지만 실제 가치가 나오는 거고 이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이는 게 결국 이 할인율이라는 거고요. 이 할인율은 결국 금리에 아주 정확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 똑같은 배당을 받더라도 현재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든 배당 가치든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금리가 오를 때는 부동산 리츠 주가가 빠지고 금리가 떨어질 때는 오르고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의 향방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금리가 거의 5% 한번 장기 넘은 적도 있었다가 4.5 초반까지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하나투자증권의 하우스뷰는 내년에 10년물이 4.5%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런 면을 하나 추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가격, 자산의 지표라는 거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좀 과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는 정말 엄청 오르고 빠질 때는 엄청 빠지죠. 저희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타났던 주가 흐름을 보면 하루에 정말
정말 저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금리가 5% 10년물이 찍고 하락하는 과정에 있다면 의외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은 4% 초반도 가능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전 고점이 4.2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바닥은 이제 4.25를 많이 트라이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잖아요, 상단이. 근데 어쨌든 11월에 금리를 못 올렸으니까 앞으로는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왜냐하면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12월, 1월에 대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 인하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상은커녕 인하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못 올린 이상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앞으로 FOMC는 라이브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점도표도 모르고 일단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점도표니까 내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현재 점도표를 통해서 가정을 하면 5%의 금리가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가. 근데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1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00 베이시스 포인트, 1% 포인트 낮은 정도까지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4%가 되는 거고 5.5 사이에 중간이 5.25니까 거기서 100bp를 빼면 4.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보다도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탑다운 관점, 매크로 관점에서 부동산 리츠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좋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밸류에이션이 뭐죠? 그러니까 PER이죠. Price to Earnings. 그러니까 회사의 주가를 EPS, 순이익으로 나눈, 꼭 이 EPS죠. 순이익은 아닙니다. 순이익 EPS 다르기 때문에 EPS로 나누는 건데요. 이 부동산 리츠는 주로 뭘 쓰냐면 PFFO를 씁니다. 그러니까 P를 FFO로 나누는 건데요. 이 FFO는 뭐의 약자냐면 Fund from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걸 쓰는데 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기타 조정 항목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순이익 말고 배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익을 갖고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 리츠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은 이건 또 FFO에서 뺍니다. 왜냐하면 물건 팔아서 번 돈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고 이 물건 팔아서 번 돈은 나중에 또 건물을 사야 배당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정도는 반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남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FFO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FFO는 결국 영속적인 이 리츠 부동산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격을 이 FFO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이 PFFO가 2000년부터 어땠냐면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25배까지 PFFO가 간 적이 있고요. 지금은 15배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15배라고 하는 PFFO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23년, 24년 동안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의 리츠들, 주거용이든 산업용이든 데이터 센터든 뭐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이익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 같은 경기 침체가 만약에 세게 안 오고 그 금리가 안정화가 된다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하고 밸류에이션이 한 묶음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결국 작동하게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제가 탑다운하고 밸류에이션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 왜 주거용을 얘기하냐면 상업용도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결국 문제가 항상 됐던 거는 주거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좋아질 때 실제로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결정하거든요. 그게 결국 리츠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종목을 이번 리츠 리포트에 썼는지 그걸 하나씩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견, 저거 틀린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으시면은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기회 있을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